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나쁜 식습관. 나는 밥 먹고 누워야지 왠지 소화되는 것 같아. 아니죠. 물은 괜찮지 않나? 밥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특히나 우리 몸의 호르몬의 원료이거든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쉽게 바꿔볼게요. 오늘도 나를 위한 한 끼 딱 터진 신의 건강 미식학 함께해요. 친친. 안녕하세요. 건강 미식학 닥터 친친입니다. 3강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희 벌써 4강이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우리의 식습관을 한번 고치고 가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누구나 쉽게 고칠 수 없는 게 바로 식습관이거든요. 그렇게 어렵다는 식습관 고치기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쉽게 바꿔볼게요. 그럼 바로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나쁜 식습관 7가지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첫 번째, 식사 직후에 눕는다. 밥 먹고 바로 눕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먹자마자 발랑발랑 눕더라고요. 이렇게 먹자마자 누워버리면요, 위에서 위산이 분비되지 않아요. 만성적인 소화 불량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이 음식은요, 위에서 분해되고 십이지장을 통해서 장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누워버린다 그러면 음식물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들 경험하는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만성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먹고 바로바로 눕는 습관이 있다 하시면 요거 고치고 가실게요. 그리고 우리가 요새 혈당 관리 많이 하잖아요. 밥을 먹고 바로 누워버리면 혈당이 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도 불규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혈당 관리 차원에서도 밥 먹고 바로 눕는 거 별로 안 좋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밥 먹고 누워야지 왠지 소화되는 것 같아. 아니죠. 밥 먹고 누우면 몸은 편할 뿐, 지금 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혈당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두 번째, 빨리 먹기. 씹지 않고 삼키는 습관. 요새 먹방 같은 거 보면 대식가 분들 정말 그냥 안 씹고 막 후루룩 넘기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우리 몸에는 안 좋거든요. 빨리 밥을 먹어버리면 포만감을 느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식, 폭식, 바로 이 빨리 먹는 습관에서부터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겠죠. 인슐린이 막 분비되겠죠. 그러면 천천히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우리가 먹는 게 지방으로 저장되는 비율이 높다. 아시죠? 세 번째, 무조건 생식 또는 찬 음식 위주로 먹기. 유달리 찬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찬 음료 평소에 너무 많이 드시고 한겨울에도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분들, 그리고 회나 이런 날 음식, 육회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가 3강에 사상체질이란 걸 배웠는데요. 평소에 음의 체질을 갖고 계신 분, 손발이 냉하신 분들은 이런 찬 음식은 더 피하셔야 되고요. 찬 음식은 장에 상당히 무리를 주거든요. 장에 우리의 면역의 80% 이상이 관리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너무 찬 음식은 좀 피해주세요. 네 번째, 끼니마다 음료수 같이 마시기. 콜라 이런 탄산음료 같이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습관적으로 밥 드실 때 물을 계속 같이 먹는 분들 계세요. 이거 끊어야 되는 나쁜 식습관 중 하나입니다. 물은 괜찮지 않나? 밥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을 같이 먹어버리면 위에서 소화액이 희석되기 때문에 우리 소화가 많이 어렵게 됩니다.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 염증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만성질환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밥을 먹을 때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고 있다면 이것도 끊어주세요. 다섯 번째, 무조건 저염, 무지방 식단하기. 잘못된 정보에서 시작된 일인 것 같아요. 지방 안 좋다, 짜게 먹지 마라, 이런 얘기 우리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지방도 소금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적당량 섭취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좋은 지방, 좋은 소금 먹는 거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옛날에 되게 지방을 제약시했지만 산화되지 않은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에 너무너무 이롭죠. 좋은 지방 많이 먹는 식단, 지중해식이 바로 그렇죠. 좋은 올리브유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 연어 같은 다양한 음식들이 같이 먹는 게 바로 지중해 식단인데요. 더군다나 음식으로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은 지방산 꼭 제대로 잘 섭취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특히나 이 지방은 우리 몸의 호르몬의 원료이거든요. 우리 여자들 호르몬에 의해서 한 달 동안 감정 기복도 생기고 몸도 붓고 다양한 질환이 우리 호르몬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지방은 꼭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 더 기억해 놓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 얘기도 해볼게요. 소금은 우리 몸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필수 영양소예요.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소금이 아예 없는 식단을 계속 실천하신다면 몸의 기력도 딸리고요, 삼투압 불균형에 의해서 몸이 붓고 신장에도 무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금도 너무 기피하면 안 되고요. 특히나 여름철에 우리 땀 많이 흘리고 물 많이 먹잖아요. 이때 혈중 나트륨 농도가 너무 떨어져 버리면 위산 분비가 낮아져서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적정한 소금 섭취도 아주 중요합니다. 6번째, 야식. 와, 이거 정말 저한테 건강해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야식부터 끊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정말 나쁜 식습관이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야식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갖고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 습관은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더 나쁜 방향으로요. 우리가 야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조금만 먹어도 만족감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쭉 지속되면 이제 그걸로 안 된다?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지 만족감이 들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나빠지는 게 이 야식하는 습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셔야 돼요. 자기 전에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쉬질 못해요. 24시간 일을 해야 돼요. 아니, 또 먹고 앉았네. 아이고, 이러면서 자는 동안 밤 시간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소화를 해야 돼요. 원래라면 몸을 회복시키고 재생시켜야 되는 에너지를 몸에 들어온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회복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야식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7번째, 폭식입니다. 야식, 폭식 마찬가지예요. 폭식도 습관이에요. 처음에는 이만큼 먹어서 배가 불렀어. 근데 나중에는 이만큼 먹어야 배가 부르잖아요. 우리 몸에 다양한 호르몬이 있는데 그중 하나 렙틴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우리 몸에 포만감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먹으면 렙틴 저항성이 생기고요. 어느 정도 먹어도 만족감이 없어서 계속 더 먹게 되는 거죠. 야식, 폭식 모두 다 안 좋은 습관이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끊어내지 않는 이상 이 습관들은 계속 더 나빠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먼저 끊고 가자고요.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나쁜 식습관을 좋게 고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전 미지근한 물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두 가지 의미에서 저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내가 막 배가 고팠다. 나 진짜 이거 떡볶이도 먹고 피자도 먹고 지금 너무 배고파. 이런 상태에서 이런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약간 진정돼요. 마음의 안정. 아, 그래, 좀 진정해야지. 진짜 진정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뭔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포만감이 있어서 식욕도 내 마음 상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두 번째, 첫입을 황제처럼 즐겨라.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죠? 마치 내가 황제가 된 것처럼, 마치 내가 공주가 된 것처럼 첫입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와인 먹을 때 그냥 꼴딱꼴딱 먹어도 이 와인 맛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와인 안 먹죠. 처음에 이렇게 향을 맡고 한 모금에서 입에 이렇게 하고 꼴딱 넘기잖아요. 코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그 맛을 오롯이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식욕을 진정시키고 만족감을 줘서 폭식으로 이어지는 걸 줄여주는 정말 중요한 의식이에요. 황제들이 막 허겁지겁 먹지 않을 거잖아요. 공주가 막 배고프다고 막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지 않을 거잖아요. 첫입만이라도 그렇게 먹어보자는 거죠. 이영자님의 먹어록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어록이 첫입은 설레고 마지막 입은 그립다. 첫 번째 이 한 입이 설렌다는 거야. 그 설렘을 오롯이 한번 느껴보자라는 거죠. 나는 3번 먹는다. 눈으로 먹고, 코로 먹고, 입으로 먹고. 이렇게 오롯이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감각을 써서 맛을 보는 거죠. 이러면 진짜 저는 무엇보다 만족감이 올라가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실 저도 그냥 먹거든요. 근데 첫입을 내가 마치 와인 먹듯이 처음에 코로 냄새 한번 맡아보고 세팅 한번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었을 때 바삭바삭하네,
촉촉하네, 양념은 달콤하면서도 깔끔하네, 뭐 이런 거를 충분히 느끼면서 내가 나의 첫 입을 뇌에 마치 기록하는 것처럼 한번 드셔보세요. 딱 이렇게만 거치죠? 폭식으로 이어지는 거 많이 막아준다니까요. 세 번째, 천천히 씹어 먹기입니다. 아까 씹지 않고 빨리 먹는 거 너무 안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대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거죠. 이렇게 꼭꼭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인슐린도 요동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양도 현저히 낮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천천히 먹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혈당, 그리고 칼로리, 그리고 지방으로 축적되는 양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네 번째, 식후 루틴 정하기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 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로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내가 루틴을 정해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로 밥 먹고 나서 배부르다, 잠 온다, 씻기 싫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1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식후 10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10분에 의해서 우리 지금 다이어트, 우리 건강이 다 걸려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틴을 정해요. 난 밥 먹고 무조건 바로 치우고 바로 설거지하고 씻겠다. 잠깐 그 10분만의 활동으로도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 막을 수 있거든요. 여유가 된다면 10분 정도 짧은 산책 너무 좋고요. 밥 먹고 바로 저는 딱 타이머 맞춰놓고 10분간 정리하는 거예요. 이러면 집이 어느 정도 평상시에 관리가 되고 나도 10분 동안 움직였죠? 내 혈당 오케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후에 10분 안에 짧은 루틴을 꼭 정해서 내가 밥 먹고 늘어져 있는 거를 좀 막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혈당과 다이어트 관리에 너무너무 좋다. 괜찮죠? 다섯 번째입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라. 진짜 이거 여러분들 깨알 같은 팁입니다. 보통 냉장고가 열면 답답하죠. 이거를 유통기한 2, 3년 지난 거는 뭐 수두로 빽빽하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 냉장고 관리가 안 되면 집에서 요리를 안 하게 돼요. 뭘 해먹고 싶다가도 한숨 쉬면서 그냥 시켜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냉동고를 좀 정리를 하는 거죠. 웬만하면 냉동고에 냉동식품들은 이제 앞으로 안 사겠다. 냉장고에는 일주일 동안 먹을 식재료만 사다 놓겠다. 이렇게 딱 정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거기서부터가 여러분들 건강을 위한 집밥 먹는 식습관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식재료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소스, 양념류 현명하게 선택하기. 여러분, 양념 소스로 고혈압, 당뇨, 비만, 그리고 만성질환까지 다 잡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식재료는 아주 현명하고 똑똑하게 고르세요. 유기농 계란 사시고 두부도 국산 콩으로 사고, 그쵸? 하지만 이 양념, 그것만큼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건강한 샐러드를 먹어도 설탕 범벅인 드레싱에 뿌려 먹는다면 전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죠. 이 소스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내가 한 요리는 뭔가 맛이 부족해, 이렇게 되면 소금 넣고 설탕 넣게 되거든요. 우리가 주로 짠맛, 단맛이 해결되면 맛있네라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외식 음식, 밀키트, 배달 음식들이 더 짜고 더 달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느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음식의 밸런스가 좋잖아요. 그러면 맛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런 소스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조미료만으로 맛을 낸 소스 말고 기본 육수가 탄탄해서 다른 조미료를 많이 안 넣고도 맛이 깊게 느껴지는 거, 맛깔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소스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리 못하시는 분들은 간을 잘 못해요. 그쵸? 그러면 요리가 더 짜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이 탄탄한 소스로 간을 하면 내가 만든 요리 맞아? 싶으실 거예요. 간이 너무 잘 되거든요. 한 번만 꼼꼼하게 선택해 놓으면 요리 자신감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딱 한 번만 제대로 된 소스, 양념, 내 기준에 맞춰서 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소스류의 중요성, 사실을 알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만든 소스가 이 친친 소스잖아요. 친친 소스는 육수에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특허받은 훈연 야채 숙성 육수를 사용해요. 기본 맛이 딱 잡히니까 짠맛이 많이 없어도 단맛이 많이 없어도 이 균형이 딱 잡혀서 맛깔스럽다고 느끼는 거죠. 실제로 이 친친 소스는 저당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맛있어요, 넣으면 요리에 간이 잘 돼요 라는 평이 진짜 많거든요. 그게 바로 기본이 탄탄해서 그래요. 맛이 깊이를 더해주니까요. 그래서 이 친친 소스는 요리의 주연이 아니에요. 탄탄한 조연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합니다. 기본의 공들인 소스를 내 기준에서 선택하시고 그 소스를 사용하시면 더 건강한 요리를 더 맛있게, 요리 스트레스 없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되면 요리 자신감이 생겨서 더 이상 배달 음식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 건강을 주체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소스를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간단해요. 딱 4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원재료명을 보시고 먼저 적혀 있는 게 가장 많이 들어간 거다. 두 번째, 이 원재료명에서 내가 모르는 재료가 되게 많은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요. 어려운 원재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원재료는 복합 원재료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 복합 원재료가 뭐냐면요, 만약에 사과 농축액이 들어있다. 주로 물과 사과가 들어가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사과 맛 복합 조미료다 이러면 다른 어떤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원료가 많은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피하고 싶은 원료가 들어있는지를 원재료명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원재료를 확인하실 때 나의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대두는 외국산은 싫어, 그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 국산 대두만 사용한 걸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원산지보다는 GMO, 유전자 변형 콩을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나의 기준을 좀 갖고 있는 건 중요하긴 합니다. 혹시 그 기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알러지 물질 확인입니다. 모든 제품에는요, 알러지 성분을 별도로 식별 가능하게 표시하고 있어요. 주로 간장류에는 대두밀이 알러지 성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피해야 될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꼭 확인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이거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시는 것 같아요. 보존 방법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저희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통기한은 유통이 가능한 기간이었고, 소비기간은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 소비기간은요, 이 제품이 고지하고 있는 보존 방법을 준수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는데 해드는 곳에서 보관했다 그러면 이 소비기한이 지나기 전에라도 제품이 상할 수가 있죠. 이 보관을 냉장고에 해야 되는지 냉동고에 해야 되는지 확인해서 적절하게 보관하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제품을 선택하는데 또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잘못된 식습관을 어떻게 좋은 식습관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어렵지 않은 실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담으려고 노력했거든요. 한 번 더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습관을 딱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5강에서는 직접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게 너무 중요한데 사실 요리하려면 너무 자신 없잖아요. 그런 우리 요리니 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요리 레시피를 준비해 봤습니다. 너무 기대되죠? 5강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